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이종숙입니다. 9월의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 공기가 벌써 선선해졌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시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안도현 시인의 가을 엽서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올가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아이유 가을 아침으로 시작했습니다. 힐링 인문학 만나보겠습니다. 톡톡 힐링 인문학. 톡톡 힐링 인문학, 오늘은 박홍철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통한 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박홍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화로 함께 해주실까요? 네, 2018년 나딘 감독이 만든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어떤 영화 이야기해 주실지 미리 여쭤보고 영화를 미리 또 보고 왔습니다. 네. 가버나움이란 뜻이 뭘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명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 성서에 의하면 예수가 이곳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네. 이와 같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이 성읍이 몰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고 결국 6세기에 퇴락해서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 속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가 배경인데요. 이런 상징적인 그 의미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서 뜻을 이해하시고 이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징이라 하면 아무래도 도시를 비춰주던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신의 축복을 빌었는데 이미 피폐해진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 정부군과 반군의 이 오랜 내전으로 이 행정력이 마비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나딘 감독의 시선은 베이루트 최하층 계급을 카메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아프면서도 감동적이고 또 먹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버나움은 제71회 칸 영화제 2018년에 있었던 그 영화제에서 최장 15분간 그 기립박수가 기록적으로 터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와, 15분 기립박수요? 네네. 와, 엄청난데요. 네. 예, 저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 영화 이 가버나움 속의 모든 인물은 이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 해당 역할과 비슷한 환경 그리고 경험을 가진 사람 실제 인물들 캐스팅을 했고요. 자인의 역의 그 자인 알-라피아는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이 시리아의 난민 소년으로 베이루트 지역에서 캐스팅돼서 영화에 첫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비참한 삶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삶을 그냥 보여줬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영화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줄거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칼로 사람을 찌르고 교도소에 갇힌 12살 소녀 자인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신분증도 없고 출생증명서도 없어서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이 자인인데요. 법정에선 이 자인이 살인 미수의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겪게 되는 가출, 구걸,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아기 요나스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기구한 사연이 이 영화의 기본 스토리입니다. 네. 이 소녀는 본인을 태어나게 한 죄로 자신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고발 사유로 인해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자인은 이 자신의 삶을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소년의 입을 통해 현재 이 베이루트의 하층민들, 이 신이 버린 폐허의 삶이 재현됩니다. 아, 네. 저는 한편의 사회고발성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너무 실감나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매매혼이나 마약, 또 아동노동, 착취 이런 난민 사업 등을 보면서 무척 화가 났거든요. 네, 이 레바논 베이루트 이 슬럼과의 삶이 가감없이 보여진 영화인데요. 네. 부모가 이제 대책 없이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이 남매들은 방바닥에서 뒤섞여서 잠을 청하고 교육은커녕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학대를 받게 되죠. 자인은 이 가짜 처방전으로 트리마돌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구입해서 엄마를 도와 이 약을 빻고 트리마돌을 주스라며 팔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천성적으로 착한 소년 자인은 돈을 벌며 동생들을 돌보면서 또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네. 됩니다. 저는 특히 연년생 여동생 또 사하르가 생리한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님이 그 여동생을 네. 가게 주인 아사드한테 팔아넘길까 봐 걱정하던 것도 무척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동생 이 사하르의 생리혈을 이불에서 발견한 이 자인이 사하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생리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요. 자신의 티셔츠를 생리대처럼 쓰라고 사하르에게 건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결국 이 사하르를 당 몇 마리에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요. 네. 자인은 이 사하르를 데리고 도망갈 궁리를 하지만 그 사이 자인의 아버지가 이 사하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아사드에게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네, 순간순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놀랍다가도 또 그런 현실 속에서도 동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이 자인의 행동이 눈물겨웠습니다. 네, 이 희망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담아낸 결과일 것 같은데요. 네. 이 한편 이후에 이제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 팔려간 이후에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던 중에 할리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할리의 그 아기를 돌보면서 지내다가 할리가 또 그만 이 불법 체류자로 붙잡혀 가게 되고 네.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혼자 그 할리의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온통 네. 회색빛으로 칙칙하던 이 영화가 그래도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그 예쁜 두 명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 큰 양동이에 아이를 이렇게 태워서 네. 양동이 밑에 바퀴를 달아 끈을 매달고 끌고 다니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슬프기도 하면서도 아기 그 요나스를 혼자서 돌보는 과정이 너무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먹먹하기까지 네. 합니다. 자인은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요나스에게 얼음에 설탕을 뿌려서 먹입니다. 돈도 없는데 물까지 끊기고 자인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라힐의 집에 있는 냄비를 내다 팔기로 합니다. 어린 요나스와 씻을 곳이 없어서 주유소 직원에게 부탁해서 세차장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은 너무 슬픈데 이 자연스러운 이 아이들의 모습에 귀엽고 또 예쁘지만 마냥 예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아팠어요.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큰 냄비에 요나스를 또 태우고 끈으로 당겨서 이동하면서 자인은 또 트리마돌 주스를 여기저기로 또 팔고 다니는 모습에서 왜소하고 작은 아이지만 왠지 크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집세를 내지 않아서 또 문을 잠그고 집주인이 쫓아내버려서 더 이상 지낼 곳이 없어진 자인이 또 눈물을 머금고 요나스를 돌볼 수 없음을 깨닫고 또 좋은 곳으로 입양해주겠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브로커에게 아기를 넘겨줄 때 관람하시는 분들도 함께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300만 있으면 스웨덴으로 갈 수 있다는 말에 이 주스를 팔아 돈을 벌고 신청해 보지만 신분증이라든지 등록증, 출생 증명서라든지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하면서 자인은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가는데요. 그때 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다는 말에 너무 네. 놀랐습니다. 네, 더구나 동생인 사하르마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임신 후 하혈로 이제 병원에 갔다가 네.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병원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보는 저희들까지 또 분노하게 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인이 집에서 이 아버지에게 그 자신이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요. 네, 아버지는 이 자인이 원하는 그 서류가 아니라 엉뚱한 서류만 내밀다가 결국 의문의 이 병원 서류까지 내밀고요. 자인은 누가 병원에 간 것인지 이게 불안하게 물어보게 되는데 네, 결국 여동생 사하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칼을 들고 이 아사드에게 달려들어서 감옥에 결국 가게 됩니다. 네. 이후 사탕을 사들고 온 그 자인의 엄마의 말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을 화를 돋구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면회온 엄마가 하는 말이 네, 신은 하나를 가져가면 하나를 돌려주신다면서 아이를 가졌다고 딸이면 좋겠다고 그러면 사하르라고 짓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완전 모두가 다 네.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책임한 이 엄마의 이 말에 자인은 사탕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감옥에서 자인은 아동 학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아동 학대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는 말에 자인은 이 교도소에서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네,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부모가 지긋지긋하다는 자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결국 자인과 그의 부모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네, 한편 이 자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경찰은 브로커 아스프로를 체포하고요. 하일은 요나스와 재회하게 됩니다. 네. 영화 속이었지만 그 요나스와 아기와 엄마가 재회하는 장면에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던 곳에 대한 정말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또 마음 아프고 더불어서 먹먹함을 느끼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자인의 초점 잃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프랑스 그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영화에 등장한 배우들 대다수가 이 난민 지역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캐스팅을 하고 불법 체류자 역을 했던 엄마와 아기 또한 실제 또 불법 체류자 네.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일주일 전에 급하게 이제 신분증이 발급되면서 이 영화제에 간신히 참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길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 소녀의 말이 너무 가슴에 아팠습니다. 네. 네.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스웨덴이나 터키 같은 잘 사는 나라로 입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인에게 말하죠.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병에 걸려야만 죽는데. 네. 네. 영화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귀에 꽂히는 대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연기 경험이 없는 또 난민 아이들이 이런 대사들을 어떻게 다 외웠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이 배우들이 전반적으로 연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사를 외워서 하는 방식의 이 일반적인 영화의 촬영이 아니라 상황을 주고 그에 어울리는 대사를 이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디렉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더 실감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무책임한 내전과 이 부모의 무책임한 그 방치, 자녀를 방치한 그렇기 때문에 폐허가 된 이 도시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린 그 자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아, 맞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에 화가 나고 슬펐지만 그런 속에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자인의 모습에서 좀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가 어른보다 나은 네. 그런 건데요. 근데 더 슬픈 건 그곳에는 또 다른 자인이 아주 많다라는 거. 네. 이게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네, 이 서글프고 고달픈 자신의 삶만큼이나 어쩌면 더욱 고달플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버텨나가려고 했던 이 자인의 태도는 그만큼 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난민,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자인의 부모는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어른들 속에서 자인을 통해 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어른아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영화 이 나딘 감독의 가버나움을 통해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영화인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박홍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포지션의
너에게 듣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주어지는데요. 어떻게 그 사랑을 보고 지켜나가고 느끼느냐는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힘든 요즘이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원, 내 사람이여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